네, 안녕하십니까. 어, 오늘은 어, 고 이선균 관련해서 이선균 씨 관련해서 인천경찰청의 경무과 직원 성명불상의 경위 긴급 체포돼가지고 오늘 영장 실질 심사를 받은 것 같은데 좀 구속됐나 모르겠는데 뭐 구속해야 되겠죠 저거. 혐의는 공무상 비밀 누설하고 개인정보법 위반인데 그거에 대해서 좀 따져보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거는 중앙일보 김경진 기자가 어제 건가요? 며칠자 이거 얘기를 또 해줘야지. 3월 23일이니까 오늘 건가요? 오늘 23일인가? 이선균 협박 수사 유출 의혹 사건 일지라 그래가지고 작성한 거를 지금 화면에 좀 올려놨습니다. 무단 전제하거나 그런 건 아니고 고생을 했으니까 이걸 해줘야죠. 예? 출처는 얘기를 해줘야지. 어, 이거는 좀 매우 심각한 사건이고요. 오늘 이런 일들이 왜 있는지, 그리고 사실은 경찰 내부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 좀 폭넓게 얘기를 좀 하도록 하고요. 근데 이거는 뭐 날짜나 이런 거 필요 없이 좀 다소 포괄적으로 폭넓게 얘기를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릴 것 같지는 않고. 볼까요? 작년 9월 10일 날 인천경찰청에서 내사를 착수했다는 거죠. 유흥업소 실장 김모 씨, 나이 30살 먹은 이 마약 혐의로 해서 인천청 마수대, 마약수사대를 마수대라 그러죠. 인천청 마수대에서 내사를 착수했다 이거죠. 요거 저 사건 이 이선균 고 이선균 씨의 어, 관련돼서 이선균 씨한테 그 공갈해서 돈 뜯어먹은 이 피의자 2명에 대한 사건. 이 사건이 이선균 씨의 사망을 야기했으니까 그 사건에 대해서 짧게 좀 정리를 하고 그 다음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작년 9월 10일 날 마수대에서 룸사롱 마담을 4살 착수했다고 하는데 사실은 위층에 살고 있는 알고 지내는 그 여동생이라 그러면 안 되구나. 알고 있는 그 동생, 언니 동생 하면서 지내던 애가 이 룸사롱 마담의 머리카락까지 주워다 갖다 줘버린 거죠. 마약한다고. 직접 지가 기억한 거예요. 인천청까지 갔다니까. 그죠? 마약한다고 머리카락 주워가지고서 찔러버린 거죠. 속된 말로 그냥 찔러버린 건데. 그래가지고 뭐 머리카락도 나왔고 구체적인 얘기를 해버리니까 인천청 마수대에서 손을 댄 건데 손을 잘못된 거지. 경찰들이 이제 사건 손댈 때는 조심해야 돼요. 진짜 칼날이 목 앞에 왔다 갔다 한다니까. 그러니까 9월 10일 날 내사 착수했다 그러니까는 뭐
10일 이전에 며칠 전쯤에 방문해가지고서 머리카락 갖다 주고 제보한다고 이렇게 장난을 했겠죠. 윗집 여자애가. 14일입니다. 9월 14일, 장난식 14일, 그러니까 4일 후죠. 이 윗집 여자라고 얘기를 할게요. 윗집 여자애가 유흥업소 실장한테 이성균이랑 같이 마약 먹고 그런 거, 또 니들 뭐 그런 거 다 불어버릴 거야. 1억 줘봐봐. 이렇게 된 거죠. 그리고 쭉쭉쭉 와가지고서 이제 고 이성균이 사망한 거는 12월 23일입니다. 아니구나. 조사를 했구나. 아니, 27일 날. 그러니까 12월 25일이면 크리스마스 아니에요. 근데 크리스마스가 이틀 지난 12월 27일 날 성북구 와룡공원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그러는데, 그 와룡공원이 해화동에서 가깝죠. 성북구긴 한데 해화동에서 걸어서 올라가면은 예전에 찾길이 없었죠. 그게 그렇게 찾길 안 닦여 있고 꼬불꼬불 걸어 올라갔어요. 그랬었는데 공원을 조성해가지고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10월 27일 날 그 사망한 채로 발견이 됐는데 고민을 많이 했겠지. 그 어령공원에 올라가서 보면은 서울에 그 달동네가 많이 보이지. 예, 달동네가 많이 보여요. 생각이 많지. 거기 올라가면. 와룡공원이라고 원래 와룡공원이다 뭐 이렇게 부르진 않아요. 지금 뭐 개발하고 그래가지고 아파트도 들어서고 많이 바뀌었던데 거긴 정말 뭐 산책로? 산책로 정도나 될란가? 그런 판자촌 지나가지고서 그 산에 있는 거라서 거기서 올라가서 보면은 이제 그렇게 높은 산이 아니기 때문에 강북 쪽이 이렇게 보이죠. 근데 그 밤에 올라가서 보면 이제 불빛이 그 가로등불 또 뭐 집마다 이렇게 불 켜져 있는 그런 게 보석처럼 반짝반짝 해요. 생각이 많죠. 예. 강북에 저런 데가 여러 군데 있지. 저런 데가. 달동네라 그러잖아요. 달동네가 달하고 가까워서 더 달동네고 달이 뜨니까 달동네인 거예요. 달 아래 바로 있는 달동네라고. 달 뜨면 바로 그 동네가 달동네인 거죠. 그래서 23년도 12월 27일 날 사망한 채로 발견이 됐고, 근데 28일이죠. 하루 후죠. 28일 날 한 연예 매체라는데, 연예 매체 어디예요? 연예 매체가 뭐 어디 얘기하는 거예요? 연예 매체라고 얘기할 거 뭐 있어요? 얘기하면 돼. 뭐 디스패치 얘기하는 거야? 뭐 어디 얘기하는 거야? 응? 연예 뒤통령인지 뭔지 유튜브 하는 그런 애들도 있고. 문제가 많은 새끼들이죠. 연예 매체에서 이선균 수사 진행 보고서 내용을 보도를 했다 이거죠. 근데 저쪽에서 이 연예 매체라는 데서 수사 진행 보고서를 보도를 한 거는 무슨 목적인지 알 수 없죠. 무슨 목적인지는. 그리고 지금 그 경위
영장 실질심사 지금 영장 나왔나 모르겠는데 걔가 어, 수사 내용을 외부로 빼돌려서 외부로 유출을 한 목적이 뭔지는 알 수 없는 거야. 그거 모르는 거예요, 그거. 그거에 대해서도 수사를 해야 되는데 경찰에서 그걸 수사를 할까요? 제대로 할 걸로 보여지질 않아요. 그래서 오늘 좀 세부적으로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제가 이거 언급을 하는 데는. 그리고 한 2주 남짓 지난 2024년 1월 15일 날 인천경찰청에서 경기 남부청에다가 수사 정보 유출을 수사해줘라. 비밀로 수사 정보 누출된 거에 대해서 수사해달라고 의뢰를 했다는 것이죠. 인천청에서. 원래 본인들이 문제가 있을 때는 인접 경찰서나 인접 경찰청에서 수사를 하도록 이렇게 지금 규정이 돼 있죠. 물론 뭐 지방청장이나 국수본에서 조정을 좀 할 수는 있지만 국수본에서 직접 할 수도 있고 조정을 할 수도 있고 하지만 어쨌든 그 인천청에서 직접 할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남부청에다가 이제 수사를 했다. 근데 대부분의 경우는 장난이죠.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아니 경정을 어떻게 순경이 수사를 합니까? 아무리 경찰서가 달라도 그잖아요. 그 뭐 팀장이 팀장이고 말고 간에 말도 안 되는 얘기지. 경찰이 아무리 에? 진짜 무슨 콩가루 집구석이라고 해도 지체계도 있고 계급도 있고 그런 건데 그거를 뭐 본인들이 생각을 하고 싶지 않더라도 경찰도 왔다 갔다 하잖아요. 순환보직으로 왔다 갔다 하는데 언제 지 상급자로 올지도 모르는 거고 그렇잖아요. 그 동기들도 있고 그런 건데 에? 순경으로 입직을 했든 경감부로 입직을 했든 뭐 경대 출신이든 간에 동기들도 있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거를 완전히 무시를 하고 지보다 계급이 한참 높은 사람을 조사를 한다? 어려운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인천청에서 경기 남부청에서 수사를 하니까 경위가 잡혀 들어갔는데 경위만 잡혀 들어가서 되나 이게? 경위만 잡혀 들어가서 될 일은 아니에요. 걔가 뭘 해가지고 됐다고 긴급체포해서 이제 잡아놓은 것까진 좋지만은 총경이나 경무관을 잡아넣어야지. 봅시다. 그래서 1월 22일 날 경기 남부청에서 그러니까 수사 의뢰받고 나서 일주일 후죠. 일주일 후에 경기 남부청에서 인천청 하고 연예 매체를 압수수색을 했다 이거죠. 일주일 만에. 그래서 3월 21일이면 지금 한 3일밖에 안 됐죠. 어, 이틀밖에 안 됐네. 경기 남부청에서 인천경찰청 2차 압수수색했고, 그 다음에 인천청 압수수색하고 나서 즉시 긴급체포를 했다는 거지. 공무상 비밀누설로 해서 경무과 소속의 경위가 인천경찰청 경무기획과 소속인데 공무상 비밀누설 개인정보법 해서 이제 긴급체포를 해버렸는데 이게 이제 그러고 이제 구속영장을 쳐버린 건데 긴급체포하고 나면 이제 48시간 내에 영장을 쳐야 되죠. 아니면 풀어줘야 되는 거죠. 긴급체포를 하고 영장을 쳐버렸다. 48시간 내에 해야 되는 거니까.
영장 나왔나? 실질 심사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영장 나왔나 모르겠네. 나왔나 되겠지?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런 내용이고, 그러면 이게 문제가 뭔지, 이게 상당히 심각한 문제예요. 이거. 그리고 뭐 저도 그동안 많은 시간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이거 언제든지 터질 일이었다고. 이거 항상 있는 일이고 항상 터질 수 있는 일이고, 그리고 이 정도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은. 경찰 조직이 지금 대한민국 경찰 조직이 이 정도 문제가 아니라고. 이게 지금 김경진 기자 이름 올려주려고 내가 이렇게 좀 기사를 꼼꼼히 썼으니까 화면을 좀 조정을 했습니다. 이거 근데 지금 문제가 또 좀 심각한 문제가 있죠.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 참 골치 아픈 거예요 이거. 이, 어, 이 10월 18일 날, 예? 10월 18일 날 인천청 마수대에서 지부 보고용, 그러니까 보고용이죠. 지부에만 딱 보고할 용도로 요약해가지고서 보통 이제 뭐 표로 만들거나 표나 뭐 별지나 일람표나 이런 게 좀 들어가죠. 보고용으로 해서 하려 그러면은 간략하게 보고하는 거니까 짧게 들어가는데 이제 표로 작성을 했는 모양이에요. 표도 있고 뭐 도표도 있고 그런 모양이에요. 여러 명이니까 일단은 그 룸사롱 마담하고 윗집 여자애 하고 이성균이 하고 기타 등등 해서 여러 명이 이름이 들어가 있었다고 하는데, 그걸 정리하려 그러다 보면은 표로 만들고 해서 해야지. 그걸 서술형으로 하다 보면 분량도 많아지고 곤란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비고란도 만들고 날짜도 만들고 이름도 만들고 주소도 만들고 직업도 만들고 이렇게 해서 표를 만들어 가지고 그 구체적인 내용을 갖다가 특정을 해서 적은 다음에 그거를 보고용으로 가공해서 그렇게 해서 보고를 했다는 거죠. 지부니까 어떻습니까? 요거 이 보고 문서를 볼 수 있는 사람은 일단은 경무기획과장은 볼 수 있겠죠. 그다음에 경무기획과 애들은 보면 원래 안 되는 거예요. 업무가 다 틀린 애들이 그걸 서류를 막 돌려보고 그러면 되나요?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경찰들도 이거 좀 분명히 잘 알아둬야 되는데, 그 수사를 담당하고 있거나 지휘 감독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상급자가 아니면, 같은 경찰서 내부에서 근무를 하고 같은 경찰서에서 에? 수사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 관련된 내용을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수사 목적으로 필요한 게 있으면은 서로 업무상으로 주고받아야지. 기록을 다 해야 되고. 정보를 주고받았다는 걸 기록을 다 해야 된다고. 수사 보고서 작성해가지고 같은 경찰서 내라도 어떤 내용을 뭐 확인을 했다든가 전달을 받았다든가, 응? 사실 확인을 했다든가 수사 보고서를 다 꼼꼼히 적어가지고서 편찬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안 하죠. 매 거짓말만 하고 수사기록 가짜로 작성하고 직업적으로 그 짓들을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3월 18일 날
아까 며칠이었습니까? 어, 10월 18일이죠. 그러니까 9월 10일 날 윗집 여자애가 9월 10일 직전이죠. 9월 10일 직전에 윗집 여자애가 머리카락하고 이제 들고 가가지고서 찔러버렸는데 9월 10일 날 내사에 착수를 했고 인천청에서 그리고 한 달 8일 후인 10월 18일 날 작성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 달 정도 한 38일 10월 18일이니까 10월 18일이면 한 달 한 40일 정도 한 38일 정도 내사를 한 다음에 확인을 했던 거예요. 은밀하게. 그래서 연예인, 유흥업소 종사자 등 마약류 추적 사건 수사 진행 보고에서 보고서를 생성을 한 거예요. 근데 이거는 어디에 규정이 있냐면 경찰 수사규칙이라든가 범죄수사규칙 이런 데에 이런 거를 보고를 하도록 돼 있어요. 뭐 중요 사건이라든가 뭐 이런 거. 그다음에 중요 사건에는 유명인들이 피의자이거나 피해자거나 이런 거는 중요 사건으로 분류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게 연예인이든 뭐가 됐든 간에 유명한 거는 맞으니까 사회적 여파가 있기 때문에 딱 적어놨어요. 규정에 보고를 하도록 돼 있단 말이에요, 이게. 근데 이제 보고를 하면서 빼내가지고 지랄하라고는 안 돼 있지. 이 보고서에 포함된 표 첫 줄에 이선균 실명하고 비고란에 직업이 영화배우라고 적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선균 영화배우 그러면은 심각하잖아요. 그리고 둘째 줄, 첫째 줄에 그러니까 첫 줄이라는 게 뭐예요? 그럼 표를 안 만들고 그냥 표를 만들었겠지. 실명과 비고라니까 표를 만든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 순번 첫 번째 줄에는 이성균, 두 번째 줄에는 김땡땡 그 룸사롱 마담 19일 공갈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체포했다는 거. 그러니까 뭡니까? 둘째 줄에는 김땡땡이 마담 이름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세 줄짜리 길어봐야 세 줄짜리를 작성을 한 거예요. 뭐겠어요? 공갈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해가지고서 그 룸사롱 마담. 그 다음에 첫 번째 줄에는 이성균 실명과 비고라고 돼 있는데 사실은 거기에 뭐가 적혀 있었겠어요? 이성균이도 마약류 관련해서 뭐가 있다고 적어놨겠지. 그렇잖아요. 안 그러면 거기다 적을 이유가 뭐가 있는데. 룸사롱 마담하고 서로 사귀는 거 사귀고 있습니다. 이거 보고하려고 적어놓겠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혐의가 있다. 마약류 관리법 혐의가 있다 이랬겠지. 그렇지 않았겠어요? 18일 날 보고를 하고 19일 날 김땡땡이를 갖다가 체포해버렸는데 그리고 같은 날 10월 19일이죠. 이 룸사롱 마담이 체포된 날 지역신문에 한 지역신문 어디야 이게 지역신문에 톱스타 LC 마약 혐의로 내사 중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보도됐다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알았냐고. 그게 문제가 되는 거죠 지금. 10월 19일 날 어떻게 알았냐. 김땡땡이를 체포를 했을 뿐인데 네? 작년 10월 19일 날 그 룸사롱 마담을 은밀히 체포했을 뿐인데 응? 이성균이 얘기가 어떻게 같은 날 나가냐고. 그렇게 더듬어서 가다 보면은 이게 수사 정보가 유출됐다는 판단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연예 매체 나와버렸으니까. 지역신문에 그냥 나와버렸으니까. 10월 28일 날. 10월 18일 날. 10월 19일 날. 근데 이게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은, 이 경위 얘가 이 보고서를 빼돌린 게 10월 18일 거를 빼돌렸다는 거죠, 지금.
자, 무슨 얘기냐. 지휘부 보고용은 원래는 어디에서 작성을 합니까? 마수대에서 작성을 하는 거죠. 그렇죠. 마약 수사대에서 담당하는 거니까 마약 수사대에서 작성을 한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마수대에서 작성한 게 왜 경무에 가 있냐고. 그거는 청장이 그 지가 할 탓이에요. 통상적으로는 청장 보고는 경무 쪽을 통해서 하도록 하죠. 통상적으로는. 예. 그리고 지금 신문 방송에서 뭐 부속실 어쩌고 떠드는데 경무가 언제부터 부속실이야? 잘못된 거예요, 그거. 그거는 잘못된 얘기라고. 부속실 어쩌고 떠드는 거는. 그 지방청장 부속실이라는 거는 원래는 편제에 그게 경찰 지방청 편제는 안 나타나는 건데 비서가 있죠. 달고 다니지. 운전기사 있고 관용차 나가고 비서들도 있어요. 부속실 비서들이 따로 있다고. 편제에 나타나지 않는 것 뿐이지. 근데 경무는 부속실이 아니에요. 그건 분명히 기자들이 분명히 해가지고 따져가지고서 기사를 내보내야지. 자, 소속 부서는 경무과지만 부속실 업무를 볼 수도 있는 거라고. 그러면 소속은 경무과지만 지방청장, 인천지방경찰청장의 부속실 인원으로 해가지고서 수행 업무를 봤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그걸 특정을 해줘야 되는 거지. 부속실 인원이다, 비서실 인원이다, 부속실 인원이다 이렇게 막 떠들면 안 된단 말이에요. 완전히 다른 얘기가 돼버리기 때문에 그 큰일 나는 거예요. 그거. 경무과 직원인 거하고 부속실 직원인 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얘기라니까. 경무과가 무슨 뭐 경찰청장 부속실도 아니고 보고를 전담하고 어? 부속 업무를 거기 경무과에서 많이 하긴 하지만 그거하고는 다른 얘기잖아요. 이게. 신문 방송에서 보고 내가 좀 처음에 부속실 인원이냐 그래서 얘 봐라. 청장 부속실에서 근무하는 놈이 수사 기록을 빼돌려 가지고서 외부로 유출을 한다? 근데 좀 상당히 좀 이례적이다 이거. 진짜 그랬으면은 치안장갑이 날아갈 판인데. 근데 지금 뭐 경무기획과 소속이라고 얘기가 지금 경이라고 지금 얘기가 달리 나왔는데 어쨌든 경무에서 마수대로부터 어, 경무에서 넘겨받아서 보고서를 경무에서 넘겨받아서 경무에서 경무과에서 청장한테 보고를 하는 이런 체계로 보고가 됐던 걸로 봐야 되겠죠. 현재 보이기는. 그러면 10월 19일 날 10월 19일 날 지역신문에서 나가버렸으니까. 근데 지역신문에 나갔는데 이번에 그 경기 남부청에서 압색 떠가지고 뭘 찾았냐. 이 경위 얘 핸드폰을 따본 것 같아요. 핸드폰을 따보고 지역신문 쪽에다가도 뭐 압수수색은 안 뜬 것 같지만은 불러다가 물어본 것 같아. 조사를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넘겨받았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겠지. 그러면 지금 구속의 원인이 된 물증은 캡처를 뜬 거죠. 휴대전화로 캡처를 떠버렸다. 이 보고서를 캡처를 떠가지고서 외부로 유출한 거예요. 이거
평상시 하던 대로 한 거예요, 그냥. 평상시 하던 대로. 어? 경찰청이 뭐 다 그렇지 뭐. 경찰서는 안 그렇고 어디란 그래. 평상시 하던 짓거리 한 거죠. 이게 뭐야? 기자들하고 경찰들하고 유착이 돼 있단 말이야. 평소 때 하던 짓거리를 한 거라고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에? 청장 보고상인 수사 기밀을 그 보고서를 캡처를 떠가지고서 외부로 유출했을 리는 없잖아요. 어느 날 갑자기 이랬다 그러면은 어디에다 유출할 건지 그 사람을 또 찾아야 되잖아. 어? 뭐 예전에 그 고바장어라는 애처럼 어디서 거래하고 다녔나? 아, 이성균이가 관련된 게 있는데 이거 주면은 뭐 나 1억만 줘봐 뭐 이렇게 했나? 그랬을 리는 없잖아요. 아는 애한테 갖다 준 거지. 캡처까지 뜨고 떠서 줬으면은 경위 저거 하나로 끝날서 될 일이 아니잖아요 이게. 캡처까지 떠서 갖다 준 거면 그 왜 캡처를 뜨는데? 그렇잖아요. 아니 단순히 그냥 지가 말로 떠들어서 뭐 아는 친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기자들도 친한 사람이 있고 누구 친한 사람 있고 뭐 하다못해 뭐 가족들도 있고 친척 중에 뭐 기자가 있을 수도 있고 뭐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전직 뭐 퇴직한 경찰들이 친한 사람들도 당연히 있을 거고. 그럼 뭐 단순히 그냥 말을 실수했다. 아유 뭐 이성균이 관련된 게 뭐가 이게 말을 실수했다 그러면은 그것도 문제지만 그냥 개인적인 일탈? 단편적으로 그렇다고 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거는 캡처를 떠버리는 거야. 보고서를. 그리고 이거 지금 이 보고서에는 이 보고서에 이 지금 제가 이 화면에 띄우는 이 기사에도 이 보고서에 포함된 표 첫 줄에 이성균 실명과 비고 직업의 영화배우라고 쓰여 있었다고 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뭐예요? 확인된 사실이죠. 지금 경위 애가 왜 긴급체포가 됐고 어쩐지 이거에 대해서 지금 취재가 된 내용이잖아요. 쓰여 있었다고 한다고 지금 표를 만들어 가지고서 두 사람 해가지고 요약해서 한 장짜리로 보고 있을 거예요 아마. 이거 이렇게 길게 나갈 것도 없고 한 장짜리로 별 집어넣고 해서 본 걸로 보이는데 그걸 캡처를 떴으니 같은 날 그러면 문제는 10월 19일 날 10월 19일 날 이렇게 나갔는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는 거죠. 이게 보세요. 12월 28일 날 12월 28일 날 연예 매체 한 연예 매체라는 게 뭐예요 이거? 연예 뒤통령인지 앞통령인지 그런 얘기하는 건가? 유튜버라고 그 연예 뒤통령인지 뭔지 그런 놈들 허벌나게 떠들었잖아요. 응? 나도 그때 얘기했었죠. 마약 얘기 나오면은 저거 성적인 얘기를 갖다 또 나올 거라고. 그날 그렇게만 얘기하고 말아버렸는데 수사 진행 보고서 내용이 보도가 됐으니 문제지. 수사를 어떻게 진행하고 있다는 그런 진행 보고서가 이게 나가버렸으니. 그러면 이성균 수사 진행 보고서가 10월 19일자 그 지휘관 보고용 그거는 아닐 거란 말이에요 이게. 두 달이 더 지난 다음에 12월 그러니까 10월 10일 날 10월 10일 날께 12월 28일 날 이성균이 죽자마자 그 다음 날 바로 수사 진행 보고서가 또 나가버렸는데 피의자가 사망한다 그래서 그걸 외부 유출해도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문제가 심각한 거죠.
저 경위 저놈 혼자서 단독범으로 보기도 어려워요 지금. 저거 혼자서 내밀하게 빼돌려가지고서 그걸 외부로 유출을 한다. 신문방송에 떠들라고. 어? 경위애가 아무리 얘가 모질한 놈이라도 그랬을 때 어떤 여파가 미칠지를 몰랐단 말이에요. 그거? 그럴 리가 있나. 하기는 뭐 예전에 그 동부지검에 검사 시보가 절도 피의자를 하고 동부지검 검사실에서 에? 성관계를 맺고 모텔까지 가가지고 성관계하고 막 이런 게 난리가 나가지고. 근데 또 여자가 나이가 10살이 많대나 뭐 그래가지고 궁금하다고 돌려보고 난리들 했었죠 검찰에서. 그때 검찰 수사관들하고 여러 사람 처벌받았죠. 그 사진이 있으니까 거기는 피의자 사진 다 떠났단 말이에요. 거기 피의자 사진 있으니까 그걸 떠서 보는 거예요. 그거. 그걸 왜 돌려보는데. 옛날 같으면은 어떻게 하냐면 경찰도 그렇고 검찰도 그렇지. 일단 경찰에서는 인원이 많기 때문에 그 수사 기록에 접근하려 그러면은 전자 시스템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럼 전국의 어느 경찰서에 누가 몇십 분 몇 초에 어느 컴퓨터로 접속했는지가 다 떠요. 그런데도 그 저지랄을 한다고 지금. 그런데도 간덩어리가 배 밖으로 나와 있는 거예요 지금 경찰들이. 인천경찰청 경무과에 경위 제 하나가 문제겠냐고. 제가 그 13만 경찰 중에서 응? 저놈만 이상한 놈이라서 혼자서 일탈된 행위를 해가지고 이 난리가 난 거라고 보여지십니까? 그럴 리는 없잖아요. 보편적으로 지금 경찰 애들이 그러고 앉아 있는 거예요 저거. 어? 진짜 나쁜 놈들이죠. 이렇게 무차별하고 막무가내에 짓거리를 하는 데는 경찰의 위세가 한몫하고 있는 거예요. 지들을 건드릴 사람이 아무도 없거든. 이것도 지금 이성균이니까 이게 문제가 됐지. 이성균이가 아니고 일반 사람들 같으면 어떻겠어요. 물론 일반 사람들을 빼돌리지. 수사기록 빼돌려가지고서 넘겨주고 그래서 지금 난리가 아닙니다. 검찰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그 수원지검에 형사 6부였나요? 수원지검에 거서 에? 수사관애가 영장 빼돌려가지고서 줘가지고서 걔 지금 어떻게 된다 모르겠는데 공판하고 있었잖아요. 이재명 관련된 이재명 관련도 아니지. 그 영장을 갖다가 목살에서 갖다 주고 그러면 어떡해요. 영장 정보서 이런 거를. 근데 지금 검경에서 이런 일이 좀 있으면 안 되는데 허구한 날 저짓들 하고 있고. 그리고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앞으로 경찰이나 경찰이나 검찰에서 앞으로 이런 짓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가 문제가 아닌 거예요. 현실적으로는 지금까지 저질러 놓은 게 문제인 거야. 사실은 지금까지 저질러 놓은 게 그거 언제 터지면 안 터지겠습니까? 계속 쌓이다가 터지는 거지. 근데 지금 경위 하나 잡아서 집어넣어서 될 일이냐고 저게 지금. 수시로 저짓거리를 하고. 근데 그랬죠. 경찰 그 수사 담당 직원들 중에서 10,000명만 들어가면 된다고.
처벌을 받거나 징계를 받거나. 수사 담당 경찰이 옛날에 2만 명인데 지금 한 3만 명 가까이 돼갈 텐데, 어? 여전히 10,000명 정도는 징계를 받거나 처벌을 받아야 돼. 지금 하는 짓거리 보면 수사 기록 빼돌려서 누구 주고 그런 게 아니고 수사를 한다 그러면서 그 서류를 취급을 하면서 거기서 빼버려요. 그런 일이 어떻게 있나 왜? 수사 기록을 빼버린다니까? 양 많다고? 진짜예요. 검찰에서도 그러는데 뭐. 그뿐이에요. 수사 보고서를 있는 대로 가짜로 만든다니까. 그 무슨 조치를 해야지 그거. 수사 보고서를 가짜로 만들어 놓고 그 수사 보고서가 가짜라는 걸 인정을 안 해요. 그리고 수사 보고서가 그 가짜가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한다니까. 저 어처구니가 없죠. 법원에서도. 예? 법원의 판사들도 그래요. 법원의 판사들도. 이거 군사정권 때나 있었던 짓을 지금 사법부도 마찬가지고 검찰이나 경찰에서 똑같이 하고 있는 거라고요. 제가 과장되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이미 몇 년 전부터 계속 얘기해왔습니다. 검찰이 어떤 문제가 있고 경찰이 어떤 문제가 있고 내가 직접 당하고 있고 내가 직접 거기에 대면하고 있고 법원도 마찬가지고 계속 지적을 하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이제 와서 이런 게 터지니까 이제 와서 이게 뭐 갑자기 문제 있는 것처럼 뭐 어그로를 끈다면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나는 벌써 나 4년 다 돼가는데 검경에서 이 짓을 하고 있는 거를 계속 지적을 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 경찰 수사 담당 직원들 중에서 절반은 이제 징계나 좀 받아야 된다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계속 얘기를 해봤습니다. 저는 검찰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게 고쳐지지 않는 거예요. 법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지금 뭐 이 그 한 연예 전문 인터넷 매체라는 게 뭐 디스패치래나 몰라나 모르겠어요. 뭐 한 연예 전문 인터넷 매체는 뭐야 어디 뭐 어디라고 특정을 하든가 하지. 그런 것까지 찾아봐야 됩니까? 기사를 뭐 이런 식으로 쓰나? 그거. 이 씨가 숨진 다음 날인 28일 이 씨 등에 대한 수사 진행 보고 문건 내용을 담아서 기사를 냈는데 해당 기사에서는 경찰이 제대로 내사도 하지 않고 보고서를 작성했다며 이 씨 피의자 신문 조서도 확인했다고 밝혔다는 거죠. 그럼 피의자 신문 조서 어떻게 봤어? 뭐 공공의 공익적인 목적? 사망하자마자 바로 수사 진행 보고 문건까지 다 넘겨받아가지고 했다고? 일단 이게 납득이 안 간다 진짜. 이제 마수대 직원들 휴대전화도 압색했다 그러잖아요 이게 22일 날. 원본을 촬영해서 유출을 했다는데 이 수사 보고서 뭐 의혹을 밝히기 위해서 엄정히 수사를 하고 있다고 웃기고 있네. 예. 봅시다. 여기 이 사람이 누구냐면 좀 코믹하게 생겼죠? 뭐 생긴 거 가지고 뭐라 그런 건 아니고 좀 독특한 생김새를 가지고 있어서 김희중입니다. 무서운 사람이죠 이 사람. 치안 정감. 내가 무슨 뭐 치안감이나 치안 총감 이런 사람들을 좀 편하게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진짜 뭐 경찰들이 나를 정신이상자로 보듯이 이렇게 할 정도로 뭐 대단한 권력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가 봐요. 지금 김희중이가 치안 정감입니다. 경찰 계급
두 번째 서열이죠. 치안 총감은 한 명밖에 없는 거죠. 경찰청장. 근데 치안 정감은 8명인가밖에 없죠. 대한민국에. 그 인천광역시는 광역시기 때문에 치안 정감이 경찰청장을 지방청장을 하는 거고. 근데 제주경찰청 같은 데는 치안감이 경찰청장을 하는 겁니다. 지방청장을 하는 거예요. 근데 뭐 지방자를 안 쓰겠다고 그래가지고서 제주청, 인천청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도 좀 앞뒤가 안 맞아가지고 용어 정리도 안 되고 문재인 정권 때 엉망진창 개판된 거지. 이 김희중이를 주의 깊게 봐야 돼요. 지금 어디까지 타고 들어가야 될지에 대해서. 김희중이는 지금 내년이면은 내후년인가? 내년이겠구나. 내년이면 내년 후년? 내년이면 퇴직해야죠. 김희중이는. 경찰청장으로 승진할 거 아니면 퇴직해야 됩니다. 경찰은 정년이 60세죠. 경찰청장이건 뭐건 간에 모든 경찰은 정년이 60세라고. 근데 65년생이란 말이에요. 김희중이가. 전남 구례 출신이고 경찰 행정학과를 나왔죠. 경찰 행정학과 출신이고 경감부 출신이죠. 41기 경감부 출신인데 이 사람이 뭐 하던 사람이에요? 이름이 나직죠. 김희중. 행안부 경찰국장을 하던 사람입니다. 골치 아픈 거죠. 행안부 경찰국장을 하던 사람이 경찰청장으로 있으면서 바로 문 밖에 있는 부하 직원이 경찰청장 그 인천청장 문 열면 바로 경무지 뭐. 그 원래 그렇게 얘기를 해요. 경무에서는 살림살이 한다 그래가지고 각시라 그래. 각시과야 각시과. 집안 살림 한단 말이에요. 지방청 살림을 하는 데가 경무예요. 응? 송무업무라든가 뭐 경무 뭐 기획 업무 이런 거 다 경무에서 하는데 경무 기획과에서 한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이렇게 사고를 쳤으니 김희중이가 이게 문제가 안 되겠어요. 그리고 지금 김혜중이가 눈에 뵈는 게 있겠습니까? 행안부 경찰국장을 하다가 내려갔는데 어? 그렇잖아요. 근데 지금 사실은 김희중이도 조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경부 쪽에서 문제가 있었으면. 왜? 보고 받았잖아. 보고 받았잖아요. 무슨 보고를 받았어야 됩니까? 그 10월 28일 보세요. 아까 봅시다. 중앙일보에서 올려놓은 거 일지 한번 봅시다. 이 김경진 기자가 올려놓은 거. 아니 2023년도 10월 2023년도 9월 10일 날 내사 착수해가지고 10월 18일 날 보고서를 작성을 해서 그죠? 10월 18일 날 보고서 작성됐으면은 그날 바로 보고한 거예요. 날짜를 찍었으면 가지고 있다가 그 다음날 보고하고 그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날짜 찍은 날 보고한 거지. 날짜가 찍혀 있다는 거 아니에요. 보고서에 18일로. 그러면 18일 날 보고를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김희중이가 보고를 받은 거라고. 작년 10월 18일 날. 그런데 19일 날 체포를 한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같은 날
지역신문에서, 그것도 지역신문에서 톱스타 LC 마약 혐의로 내사 중 이래가지고 나가버렸으면 이거를 김희중이가 뵈는 것도 없고 들리는 것도 없고 그런 사람이라도 모를 수가 없잖아요. 본인이 아니면 다른 사람이라도 얘기를 해주지. 에? 신문 방송에 도배를 했는데 연예인이 마약을 했다는데 그렇잖아요. 공갈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체포를 하나를 했는데 즉 같은 날 나갔으면은 김희중 청장이 이거를 모를 수가 없잖아요. 전날 지가 보고를 받았는데 그 다음날 신문 방송에 있는 대로 다 떠들어놨으면은 그리고 경찰 생활을 하루 이틀 한 것도 아니고 에? 이게 수사기밀이 밖으로 빠져나갔다는 거를 모를 수가 있냐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 이후에 김희중이는 뭘 했어? 사람 죽고 난 다음에 뒷북 친 거 아니에요. 신문 방송에서 난리들 하고 어? 수사기밀 유출한 놈 잡아들이라고 연예계 하고 뭐 영화 연예계 쪽에서 막 들고 일어나고 어? 난리가 나니까 그때서야 슬그머니 해가지고 응? 경기청에다가 수사 의뢰한다 그러고 주접을 딴 거 아니냐고. 그래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봅시다. 10월 19일 날 작년 10월 19일 날 김인중이는 당연히 이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지가 보고 받은 내용이 신문 방송에 있는 대로 나가버렸으니까. 그러고 나서 지금 수사 의뢰한 거는 수사 의뢰는 언제야 이거? 몇 개월 지난 거야? 3개월 4개월 동안 이 수사 의뢰가 언제 했어? 1월 15일이니까 2달이에요 2달. 2달 동안 뭐 했는데? 어? 묵힌 거잖아요. 그죠? 묵힌 거예요. 그냥. 그렇게 해놓고 나서 경북과 직원 하나 잡아들였다고? 김희중이를 피해자로 소환해서 조사를 해야지. 그건 뭐예요? 직무유기. 본인이 보고받아서 본인이 지휘한 사건이야. 최소한 직무유기고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갈 수도 있고. 에? 직권남용은 왜 직권남용입니까? 이성균이 다 따봤는데 나온 게 없잖아. 근데도 2번, 3번씩 지랄하고, 어? 신문 방송에다가 있는 대로 다 노출시켜가지고서 들어라고, 어? 협박하고, 그 직권남용이지, 뭐야, 그거. 수사정보가 유출돼가지고서 특정 시켜놓고 그 지랄 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게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에? 다 따봤는데 나오지도 않는 거를. 대충 지나가려고 그러겠지. 어? 대한민국 연예인들은 바보고, 천치고, 힘없는 딴 따라들이고, 어? 그래서 문경 갈라 그러는 거지. 제 사건도 그래요, 제 사건도. 그건 제 개인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지금 말은 안 하지만, 근데 분명히 얘기했어요. 사법파동이 올 것이다. 에? 사법파동이 분명히 온다. 사법파동이 올 것이고, 경찰의 직원들 둘 중에 하나, 수사 담당 직원들 둘 중에 하나는 문제가 생길 것이고, 검찰도 파동이 올 것이다. 검찰도 파동이 올 수 있습니다. 지금 검찰에서는 방어를 나름대로 열심히 잘하고 있는데 이딴 식으로 하면 검찰이 또 파동이 올 수 있고, 그리고 검찰에서 경찰의 불법 부당에 대해서 눈 감거나 공모하거나 방조하는 경우가 엄청나게 많아요 지금. 그것도 주제넘는 일이죠. 검사가 왜 경찰의 부당 불법에 가담을 합니까? 그거를 왜 눈을 감고 그럽니까? 싸가지 없이.
법을 다루는 사람이 법을 위반하면 그건 싸가지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 지들이 뭔데 사람을 죽여? 이렇게 해서 죽은 사람이 허다하죠. 나도 죽이려고 이 새끼들이 주접을 떨고. 꼴값을 떨었죠. 꼴값을. 나도 죽이려고. 아, 네, 가짜 나가지고 진짜. 그리고 전에 그 얘기를 안 했는데 경찰 직원 중에 하나가 블라인드 어딘가 거기에 뭐 그런 데다가 올려놨다면서요? 그때 한 번 더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이거는 이성균이가 버텼어야 된다고. 그리고 지가 억울한 게 있으면 그걸 주장을 해서 버텼어야 되는 거지. 자살한 한 건데 그걸 가지고 왜 우리 경찰 탓을 하냐. 이딴 식으로 떠든 놈이 있었는데 그때 정말 나쁜 놈이라 그거 진짜. 내가 그때 걔 쌍욕을 한 것 같은데 기억은 잘 안 나는데 그 제정신이 아닌 놈이지. 그 어떻게 지들이 죄를 저질러 놓고 그 피해자 보고 버텼어야 된다. 그게 안 된다니까. 어? 그렇게 적어놨던 경찰 어떤 놈인지 모르겠지만 가슴에 손을 얹고 양심에 기초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라 이 자식아. 응? 어떻게 그거를 그렇게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알려진 사람을 전 세계적으로 폐륜 말종 잡범 성도착 환자에다가 폐륜 말종 잡범에다가 마약 뽕쟁이에다가 이렇게 만들기 마약했다 어쨌다 그거는 별 문제가 아니었어요 사실은. 이성균 입장에서는 뭐였겠어요. 성적으로 모욕을 주니까. 어? 그리고 룸사롱 마당이님인지 뭔지 걔하고 카톡 나오는 거 뭔 거 이런 거 뿌려버리고 그러니까 그거 살겠냐고 이 자식아. 경찰놈도 그 주제넘는 짓거리를 한 거죠 이 새끼가. 그 본인은 살겠어요? 어? 본인은 살겠냐고요. 그렇게 그 온라인에다가 공개적으로 글을 적었던 이성균이가 지가 견뎠어야 되고 지가 뭐 법적인 조치를 요구하든가 해서 견뎌서 해결했어야지 자살한 게 잘못됐다 이런 취지로 떠들고 주접을 까고 경찰이 잘못한 게 뭐 있냐고 떠들었던 그놈 한번 한테 하는 얘기였네 지금. 본인은 견딜 수 있겠냐고 그렇게 하면은. 어? 조금 이따 내가 문기동 얘기할 거예요. 지금 요거는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서 마무리를 짓고 문기동의 얘기를 하면서 이게 지금 경찰 조직이나 검찰 조직이나 또 정권에서 어떻게 이런 문제들을 다뤄왔고 왜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지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얘기를 할 거예요. 부천서 성고문 사건 문기동의 피해자 권한수기 관련해가지고 문기동이 관련해가지고 정권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법원에서 어떻게 처리를 했는지 검찰에서 무엇을 짓을 했는지 경찰에서 어떻게 했었는지 그거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말씀을 드릴 거라고요. 매우 심층적으로. 86년도에 있었던 사건인데 그럼 지금 28년 됐습니다. 28년 동안 달라진 게 뭐 있습니까? 이딴 식으로 하고 있는데. 김희중이는 왜 이거 지금 1월달까지 묵히고 있었나? 작년 10월 18일날 보고받은 내용이 그 다음날 바로 뿌려졌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왜 그랬어? 김희중 체포하세요. 경기 남부청장 정신 차리고 김희중이 체포해. 김희중이가 심지어 뭐라 그랬어요?
네, 김희중이가 저기 있는데. 김희중이가 이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이성균 사망 사건 그 관련돼서 수사 전후로 해서 뭐라고 떠들었어요. 김희중이가 직접 어, 카메라 앞에 기자들 앞에 나서서 떠든 게 있었죠. 법과 원칙에 따라서 할 것 저것 떠들었었죠. 김희중이가. 응? 법과 원칙이 뭐야 도대체? 응? 김희중 본인이 있는 방 옆방에서 이 짓거리들 한 거네요. 제주경찰청장 이충호 치안감도 똑바로 들어도 제주경찰청 경무에서 무슨 짓거리를 하고 있는지 용서 안 합니다. 그렇잖아요. 아니 이게 김희중이가 이게 문제가 있는 놈이지. 어? 이게 주범인 거 아니야 이거. 권한이 있는데 본인이 지휘를 한 건데 어디서 실제 책임자를 뒤로 빼돌리려고 그래. 그런 짓거리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경찰 조직 다 무너집니다. 그 짓거리 하다가. 김희중 청장 책임지세요. 책임지워야 돼 이거는. 벌써 2021년 23년 12월 달에 이성균 사망하고 난 다음에 수사의 총책임자로서 기자회견에서 구체적 물증을 토대로 적법한 절차 및 규칙에 따라 수사했다. 뭐 이렇게 떠들었던 거죠. 응? 눈에다 쌍심지를 켜고. 그 신문 방송에서 떠들었던 거 기억나시죠? 그 김희중이에요. 응? 어디서 경위를 갖다가 하나 어? 잡대를 해가지고서 땜빵을 하려고 그래. 검찰에서는 이거 강 건너 불 보듯이 할 겁니까? 어차피 송치가 되지 않겠어요? 송치돼서 넘어오면 그놈만 할 거예요? 경찰 범죄에 대해서는 직술권이 있잖아요. 경찰이 범죄를 저지르면은 경찰에서 수사하라고 친절하게 보내주고 있죠, 요즘. 검찰에서. 엄청 친절해요. 이건 뭐, 유신 정권 때로 되돌아가는 거지. 지들끼리. 법원도 그래요, 법원도. 법원에다가 뭐 더 이상 부담을 주고 싶진 않은데 내가. 법원에다 부담을 더 이상 주지 않고 처리를 할 거예요. 근데 경찰 직원들은 문제가 많단 말이에요, 지금. 본인들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조직이 지금 이렇게 굴러가고 있기 때문에. 김희중이 체포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윤석열 대통령실과 행안부 쪽에서는 윤석열이가 검찰 출신이기 때문에 검찰총장 출신이기 때문에 그 습성이 있다고 내가 말씀드리잖아요. 그 아주 때묻은 습성이 있다고. 그런 건 좀 버려요 좀. 지금 몇 년 됐어요 지금. 내가 벌써 6개월 지난 다음부터 6개월, 7개월, 8개월, 1년 지난 다음부터 인정사정 안 보고서 내리 까버리는데 아니 대통령 윤석열 본인이 떠드는 것처럼 대통령 5년밖에 안 됩니다 임기가. 그런데 지금 몇 년 지났어요 지금.
몇 년 안 남았어. 2년이라서 2년이 지금. 절반 지난 거예요. 인수인계 기간 6개월 빼버리면. 어? 근데 검찰총장 우리 있으면서 검사로 있으면서 검찰 수사관들 어? 하고 손뼉치고 장난 놀던 그 습성. 부당불법 덮어주면서 내 식구라는 습성. 경찰 직원들 어? 중에서 부당불법 있는 사람들 경찰로 고생했다 어쩌다 해서 덮어주는 습성. 그런 습성들을 대통령이 가지고 있으면 되겠냐고요. 검찰총장이라든가 검사로서는 그런 면이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 대통령은 검찰총장도 아니고 검사도 아니잖아요. 그뭐 일방적으로 어디 특정 공무원들한테 편향되게 공무원들한테 편향되게 이렇게 정치를 하고 국가를 운영하면 되겠습니까? 쓰레기 그거는. 아무리 지능이 떨어져도 그만한 걸 구별을 못해요. 본인이 대통령인지 검사인지 검찰총장인지 그만한 걸 구별을 못하냐고. 에휴, 답답하다. 그럴 것 같으면 대통령을 왜 합니까? 왜 선거에 나와서 왜 대통령을 합니까? 검사나 검찰총장이 할지 어? 딱 하던 짓을 그렇게 할 것 같으면은 응? 검사를 왜 퇴직합니까? 그냥 끝까지 버티고 앉아있지 그냥. 퇴직해서 내버릴 때까지. 징계받기 싫어서? 징계받기 싫어서 대통령 했어요? 에휴. 그러니까 동네 바보형 소리 듣고 다니지. 응? 똑똑한 척은 혼자 다 하고 다니고. 이거 동네 바보형 소리 듣고 다니는 거 아니에요. 본인 직분을 모르니까. 에휴. 경찰국은 못 알아만들었어요. 이따위로 할 것 같으면. 경찰국에서 무슨 수사지휘하고 이러는 건 아니지만 보시라고 지금 이 꼬라지를 한번 조직적으로 어떻게 올라가고 있나. 청와대에서 시키는 거예요 지금? 청와대가 아니지 대통령실에서 시키는 거예요 지금? 어? 그리고 이런 사건들은 대통령실에도 보고하게 돼 있어요. 이런 거는 규정상 그렇게 돼 있어. 지금 뭐 보고사무 처리 규칙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내가 확인을 안 해봤지만 수사 관련해서는 뭐 일체 지휘를 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보고는 하게 돼 있을 거야. 그 보고도 안 한다 그러면 문제가 있는 거죠 국가가. 그런 국가가 어디 있습니까? 에? 민주주의 앞선 민주주의를 하고 있다는 미국이나 뭐 저 유럽의 열강들도 보고는 해요. 총리나 대통령한테 국가 사회적으로 시끄러운 사건들을 보고하게 돼 있어. 지휘를 안 하더라도. 어? 근데 한국은 그런 것도 없단 얘기예요, 이런 거. 그래서 국방부 장관이 검찰 수사 내용이나 그런 거에 대해서 끼어들어서 삽질을 하고 대통령실에서 떠들고 했습니까, 그러면? 군은 만만하고 경찰은 무서워서 이러는 거예요, 지금? 진짜 골치 아픈 거예요, 이거. 일반 국민들이 너무 당연한 내용인데도 그걸 알 수 없고, 정보에 접근할 수가 없고, 조직적으로 너무나 그 거대한 거짓말을 하고 그러기 때문에 일반 시민들이 모르는 것 뿐이지. 이거 정말 골치 아픈 문제라고 해요, 이거. 이성균 사망 건, 그 하나가 문제가 아니고, 그렇게 피해자들이 엄청나게 많고, 조직적으로 이 짓을 한다고요. 조직적으로. 그렇게 해놓고 나서 경위 하나 잡아드리는 거야. 지가 지휘해놓고. 어? 그러니까 계속 앙금을 남기는 겁니다. 어? 세월호도 그래. 이태원 참사도 그래. 어?
전부 다 앙금을 남기는 거예요. 처벌 받아야 될 놈들이 처벌 안 받으니까. 이거 김희중이 이거 처벌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예? 본인이 직접 지휘를 했다는데 규정상으로도 본인이 지휘를 하게 돼 있고. 이 내용은 이런 거고요. 그래서 이제 요건 여기까지만 하고요. 1시간 10분이 지났는데 요건 여기까지 하고 이 경찰 조직의 문제점이라든가 경찰, 검찰, 수사기관의 문제점과 법원과 정권의 문제점 이런 내용들에 관해서 이런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연이어서 부천저 성고문 사건 가해자 문기동이 피해자 권인숙 관련해서 아주 꼼꼼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보면서 이 사건을 짚어보면 이게 얼마나 심각한 사건이고 얼마나 오래된 사건이고 얼마나 고질적이고 얼마나 조직적으로 저질러진 건지 여실히 드러나기 때문에 그걸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원도 문제가 많은데 말씀드린 북부지방법원에다가 또 판사들한테 더 이상 내가 부담을 지어주진 않을 거예요. 부담을 지어주진 않겠지만 잘못된 그릇된 판단이나 법 외적인 어떤 그런 고려나 부당 불법적인 그런 편향된 재판 업무를 본 내용들이 있으면 그거는 본인들 스스로 평생 안고 가게 되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만 알아두십시오. 요건은 여기까지 하고 그리고 이 부천저 성고문 사건은 라이브로 한번 해보려고 해요. 라이브로. 그게 먼저 뜨겠죠? 이거는 녹화해서 녹음해가지고서 지금 올릴 거니까 시간이 걸려요. 많이 걸려요. 몇 시간씩 걸리고. 그러니까 이제 부천저 성고문 사건을 얘기를 하면 그게 먼저 나가겠죠. 좀 이따 뵙도록 하겠습니다.